우리는 꿈꾸는 모습대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대로 우리의 뇌를 바꿀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유년기를 지나면서 우리 두뇌에서는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뇌의 특정 영역은 각 기능을 담당하고 해당 영역에 손상을 입으면 회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생활습관의 변화나 학습을 통해 우리의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 부릅니다. 뇌 가소성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뇌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비교적 단기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단순히 저글링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특정 부위가 구조적으로 팽창되었습니다. 나아가 저글링 훈련을 중단하자 이전에 커졌던 뇌의 그 영역이 원래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단기간의 경험이라도 뇌는 이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은 다시 축소시켜 환경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화합니다. 단기간이라도 반복된 경험은 뇌 기능과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이 뇌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이 뇌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주도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30분씩 매일 3차원 비디오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이후 2달 뒤 뇌의 특정 부위들을 관찰했고 이를 통해 공간지각, 기억, 운동 능력 등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뇌는 반복적으로 특정한 기능을 사용하면 그 특정 부분이 커질 수 있고 이들 영역 사이를 연결하는 뉴런의 수가 증가하기도 하며 새로운 신경세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뇌 가소성이라 부릅니다. 노화와 함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 부정적인 변화, 기억력의 감퇴나 기존 능력의 손실, 즉 뇌세포는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소실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믿음과 달리 성인의 뇌에서도 특정 부위가 확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뉴런 사이의 연결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뇌는 항상 변화할 수 있고 이 변화는 나이가 들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나 시점에 상관없이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뇌 부위에 손상이 생겼을 경우 뇌 가소성은 이러한 회복을 도와 다른 뇌 부위에서 해당 내용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시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의 눈을 5일 동안 가리고 집중적으로 시각장애인처럼 점자 해독 훈련을 시켰습니다. 눈을 가리고 훈련받은 이들은 눈을 가리지 않고서 점자 해독 훈련을 받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들의 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뇌의 시각 기능 비중이 줄어들고 촉각, 청각 처리 비중이 늘었습니다. 불과 5일 만의 훈련으로도 뇌가 변화했습니다. 조금 더 극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 매슈가 있습니다. 매슈가 원인불명의 발작 증세를 겪었습니다.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발작 횟수가 늘어나고 그 증상이 심해지고 나서야 그가 희귀염증 질환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염증으로 손상된 뇌의 왼쪽 부분을 모조리 도려내야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서 매슈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몸을 가누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희망 없이 재활 치료 및 언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놀랍게도 수술받은 시점에 6살 또래와 비슷하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거한 왼쪽 뇌 대신에 남아있던 오른쪽 뇌가 3개월이라는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왼쪽 뇌의 손실로 처리할 수 없던 많은 부분을 적절하게 오른쪽으로 전달했습니다. 오른쪽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하도록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성인이 된 매슈는 오른쪽 발을 절고 오른손 빌기가 서툴긴 하지만 대학도 졸업했고 비교적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그렇다면 신경 가소성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까요? 뇌는 실제로 뇌세포, 즉 뉴런 간의 화학적 신호를 전달하여 작동하며 이 과정은 일련의 행동과 반응을 일으킵니다. 학습을 위해 뇌는 뉴런 간의 화학적 신호 전달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며 단기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뇌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학습 중에 뇌는 뉴런 간의 연결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장기 기억이라 하며 장시간에 걸쳐 뇌의 실제 물리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은 상호작용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에 노력합니다. 수영을 배우거나 언어를 배우는 경우입니다. 학습하는 동안 점점 나아지면서 곧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 시간이 되면 전에 배운 영어 단어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적으로는 뇌가 뉴런 간의 화학신호 전달량을 증가시켜 우리가 암기하고 익혔다고 생각했지만 그 변화들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리의 두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뇌가 작동하는 전반적인 방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왜 나이가 들면 기억을 잃고 왜 뇌 손상 후에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는 걸까요? 뇌에서 신경 가소성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의 행동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거나 수영을 배울 때 생각보다 많은 연습량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의 연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하는지가 결국은 신경 가소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뇌의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된 연습입니다. 반복적인 경험과 자극은 뇌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당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이를 습득하고 이에 적응합니다. 결국 반복적인 학습과 자극이 뇌를 변화시킵니다. 뇌는 생존과 관련된 경험을 특별히 강인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냄비에 화상을 입으며 그 강렬한 경험은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힐 때 단순히 책을 읽는 것보다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며 좌절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뇌를 자극하고 학습 효과를 높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변화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자극을 주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변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뇌의 가소성을 활용하면 누구나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고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행동하기만 한다면 이미 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